안녕하세요. 10년간 대학병원 의사로 재직했던 김영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70대 환자들을 진료하며 때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듦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78세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전 항상 건강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고 식사 관리도 철저히 했죠. 그런데 70이 넘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군요.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변화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재정이나 건강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준비는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수많은 70대 환자들의 삶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적인 노년을 결정짓는 것은 돈도 건강도 아닌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70대를 인생의 마지막 장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70대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노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대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변화들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젊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닌 그분들의 눈빛과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묻어나는 생기와 열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에서 온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70대에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들과 그것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누구나 겪게 될 현실적인 변화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한 은퇴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어요. 하루가 20시간이라는 게 너무 짧게 느껴졌죠. 그런데 70이 넘으니 시간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대가 마주하는 첫 번째 현실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전이 됩니다. 특히 평생 바쁘게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현명하게 준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새로운 일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활동들로 하루를 채워나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난 한 72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도서관에서 2시간씩 독서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는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활동들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린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까요. 이처럼 70대의 풍부한 시간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퇴 후에 취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일과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포함된 활동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아직 70대를 맞이하지 않은 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어떤 활동들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을지 미리 생각하고 시도해 보세요. 그것이 70대의 풍부한 시간을 축복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변화는 인지 기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준비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3세의 전직 법조인 박성훈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70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어요. 평생 두뇌를 써온 직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넘게 써온 계좌 비밀번호를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70세가 되면 뇌의 혈류량이 30대 때보다 약 20%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기억력 상실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눈에 띄게 정신이 맑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극적인 뇌 사용입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TV를 보거나 바둑, 장기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등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85세의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신 뒤 저녁에 가족들과 그날의 시사 문제를 토론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죠. 손주들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서로 배우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생학습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70대 이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적, 호기심과 소통하려는 의지입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최근의 연구 결과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한 새로운 학습도 뇌 기능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익히거나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 모두가 우리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자존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는 특히 평생 전문직에 종사하셨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더 크게 느끼는 변화입니다. 76세 정연우 어르신의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에 움직였죠. 그런데 70이 넘으니 은행에서조차 대출 상담을 거절당하더군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오라는 말 한마디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70이라는 숫자 하나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평생 전문가로 살아왔던 분들도 갑자기 어르신이라고 불리며 의견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만의 전문성을 70대 이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81세의 김철수 어르신은 은퇴 전 건축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젊은 건축가들에게 인기 강사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늙었으니 물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내가 가진 50년의 경험은 어떤 책에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젊은 건축가들과 만나서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있습니다. 70대가 되어도 우리의 전문성과 경험은 결코 퇴색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때 더 큰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자부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어떻게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닌 진정한 가치 있는 활동이 될 때 우리의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변화는 일상의 독립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해왔지만 70대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7세 이영미 어르신의 경험담은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릎이 좀 아픈 정도였어요. 불편하긴 했지만 참을 만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는데 비닐봉지를 들고 4층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줄 알면서도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둘씩 조금씩 일상의 작은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질까봐 두려워지고 버스를 타려면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지고 약병 뚜껑을 여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 놀랍도록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의 특별한 비결은 바로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82세 최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크게 하지 않아요. 그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2번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오는 것이 제 규칙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습관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덕분에 아직도 혼자서 장보고 청소하고 밥도 해먹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일찍부터 만드신 분들은 70대 후반이 되어서도 놀라운 독립성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독립성의 상실은 갑자기가 아닌 서서히 찾아오지만 이를 극복하는 힘은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 규칙적인 산책과 같은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근력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가족 관계의 역전입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75세 강대연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모든 결정은 제가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작은 일이 있었어요. 새 휴대폰을 사러 갔는데 아들이 아버지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제가 골라드릴게요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평생 보살펴 주던 자식들이 이제는 부모를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기 시작하죠. 이런 역할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줍니다. 78세 임미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를 열더니 어머님, 이렇게 오래된 반찬을 두시면 안 돼요 하면서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림하면서 한 번도 탈이 난 적 없는데 그 순간 내가 이제 이 집의 주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83세 박상철 어르신의 경우를 보시죠. 처음에는 저도 반발이 심했어요. 특히 아들이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크게 다퉜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부모님을 모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자리가 된 거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역할을 찾았습니다. 손주들한테 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고 가족의 역사도 전해주고 이처럼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을 찾을 때 더 깊은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주목할 변화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준비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겪게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74세 김정우 어르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에 연금까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모든 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특히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30대, 40대에 계산했던 노후 자금이 70대가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고 고정 수입은 점점 줄어들죠. 77세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작년에 갑자기 치과 치료가 필요해졌어요. 한 번에 몇 백만 원이 들더군요. 보험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돈을 쓰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81세 이성문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70대 초반부터 실버 파트타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이 되죠. 무엇보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활력도 생기니까 좋아요.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 삶의 보람까지 찾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70대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지만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버 파트타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함께 자부심, 사회적 관계, 삶의 활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대가 되어 갑자기 새로운 일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60대 때부터 자신에게 맞는 파트타임이나 봉사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80세 황진수 어르신의 경험담을 통해 이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75살이 넘어가니까 주변이 하나둘 정리되고 친구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만나기 힘들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날 보니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가 일주일 전이더군요. 이것이 70대의 현실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이 뜸해집니다. 76세 송미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이 저의 유일한 말동무예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어요.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가끔은 혼자 말을 하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는데요. 82세 양희정 어르신의 사례를 보시죠. 저는 일부러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나가요. 같은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사이가 됐어요.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카카오톡으로 매일 이야기를 나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디지털 소통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신다고 합니다. 화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드시는 거죠. 외로움은 70대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지만 적극적인 관계 맺기와 새로운 소통 방식의 습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산책에서 시작해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 우리의 소통 방식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70대에 찾아오는 7가지 큰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들은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85세 조영수 어르신의 깊은 통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20대에 대학을 가고 30대에 결혼하고 40대에 자녀를 키우고 50대의 성공을 위해 달리고 60대에 은퇴를 준비했다면 70대는 진정한 나를 찾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82세 한미경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젊었을 때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직장을 위해. 그런데 70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작했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열었답니다. 89세 최병철 어르신의 마지막 조언을 들려드리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70대를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건강할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 있어요. 70대는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 기억력의 변화, 자존감의 변화, 독립성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경제적 변화,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변화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70대를 맞이하신 분들, 곧 70대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부모님의 70대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